시간은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저번 시간엔 방정식의 활용이었는데요. 사실 방정식의 활용은 부등식의 활용은 방정식의 활용에서 부등호만 더 추가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울 게 없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과목에서 배웠던 거와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일단 그래프부터 그리기부터 보는데요. 그래프 봅시다. 예제 3번을 바로 가서 봐봅시다. 자, 예제 3번. x가 0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부등식이 성립판을 보이쇼. 자, 이런 게 있으면 일단 자, 어떠한 함수 y는 x세제곱이랑 y는 3x제곱 마이너스 4를 그린 다음에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크게 있느냐를 보는 문제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 얘는 3차함수, 얘는 2차함수니까 크기를 비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프를 안 그러면 아주 정교하게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고등학교 1학년 때처럼 한쪽으로 2항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는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가 0 이상이다 라고 해서, 얘는 다시 얘기하면은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랑 y는 0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지금 보면은 오른쪽이 지금 더 작죠.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이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진 것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럼 그려봅시다. 자, 얘부터 그려보면 미분해 봅시다. 미분해 y'은 3x제곱 마이너스 6x, 얘는 3x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니까 x는 0에서의 극값을 먼저 구해보면은 4가 되고요. x가 2에서의 극값을 구해보면은 8, 12에다가 12 빼니까 0이 되네요. 아, 그러면은 도함수를 그려서 도함수가 0, 2 그려놓고 얘는 아래로 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원래 함수를 그려봅시다. 자, 0일 때 4였죠? 0일 때 4니까 0,4에다가 찍어주고, 2일 때 0이었어요. 그러니까 2,0에다가 찍어줍니다. 이랑 똑같이 이렇게 맞춰봅시다. 2일 때 0. 그러면은 이렇게 지나는데, 자, 보면은 0일 때까지 계속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그 다음 감소합니다. 감소했다가, 그 다음 2에서부터 다시 증가하니까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x가 어디부터라고 되어 있습니까? x가 0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이렇게. 아,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만 우리가 보는 거구나 라고 되니까 뭐예요? 지금 얘랑 y는 0을 그려봅시다. y는 0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지금 주황색이 항상 파란색 밑에 있거나, 그래서 x는 2에선 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성립하는 거예요. 식이 성립해서 예제 3번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잠깐 영상을 멈추고 문제 3, 4번을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나요? 역시나 아까랑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얘도 해보면요. 자, 일단 한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이 0 이상이다 이렇게 해놓고, 왼쪽에 있는 거를 y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 놓고, 오른쪽에 있는 y는 0 놓은 다음에 어떻다? 위에 있는 이 그래프가 더 위쪽에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자, 일단 이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미분합시다. y'은 6x 제곱 마이너스 6x, 얘는 6x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그 값부터 구해보면 x가 0일 때 x가 0이면은 y는 1이고요. x가 1이면은 y는 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또 함수 그래프부터 그려보면 위에 것을 좀 지우고, 또 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얘가 0과 1에서 그 값을 갖고요. 0과 1에서 그 값을 갖고, 이제 원래 그래프를 그리면, 자, x가 0일 때 y가 1이었죠.
지금 1 해놓고 자, x가 1일 때 y는 0이었어요. 자, 여기다가 써줍시다. 그런 다음에 x가 0 이하일 땐 증가하죠. 그랬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아까 위에는 예제랑 거의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더니 얘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얘는 0 이상일 때 얘도 위에 예제랑 똑같네요. 범위가. 그러면 0 이상인 부분만 보라색으로 칠해놓고 우리는 이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y는 0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여기도 y는 0 여기도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x가 0 이상일 때니까 어때요? 항상 주황색이 보라색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x에서 같게 되죠. 그래서 식이 성립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그려보시오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하면 돼요. 먼저 2항부터 합니다. 그럼 x 4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 이상이다 하니까 앞쪽에 있는 걸 1번, 뒤쪽에 있는 걸 2번이라고 합시다. 1번부터 해볼게요. 1번 미분해버리면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4. 자, 얘는 4로 묶었을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할 수 있죠. 4에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뒤쪽에 있는 거는 얘가 그 판별식을 썼을 때 d가 0보다 작죠. 한마디로 여기서 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만 근이 생기죠. x는 1에서. 그럼 우리나 그 값은 x가 1일 때 y 값은 넣어주면은 0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서 이제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x가 1일 때만 지금 근을 가져요. 그리고 뒤일 때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네. 예, 이렇게 그냥 그리시면 돼요. 예.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그려본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자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예요.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예요. 그러면은 x가 1일 때 y가 0 한마디로 1,0을 지나니까 1,0의 점을 찍고요. 어떻게 한다? 여기 지금 절편도 하나 해봅시다. 지금 x가 0일 때는 y는 3이니까 절편까지 하면은 3. 자, 얘는요. 쭉 x가 1일 때까지 감소를 합니다. 했다가 여기서 뭐예요? 증가로 이렇게 변하는 그래프예요.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y는 0도 그려보면 2번 그래프예요. y는 0. 그려보면은 항상 어디든 간에 빨간색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거나 아니면 x인에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 3번은 성립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4번 해봅시다. 자, 문제 4번은 근데 조금 다르게 풀어야 돼요. 왜 다르게 푸느냐? 이거는 보세요. K라는 게 지금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 얘를 만약에 아까 풀었듯이 이항을 시켜버립니다.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마이너스 k가 0 이상이다 하면은 나중에 k 앞에 부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래프 그릴 때 되게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물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보통은 이항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 방법 그대로 풀어보고요. 두 번째는 k를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y는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k라는 그래프를 y는 0을 그려야겠죠? 자, 위쪽에 있는 거 미분하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이 되네요. 그럼 얘는 12x 제곱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보면은 x는 0에서 중근을 가져요. 중근을 가는 건 뚫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차함수처럼요. x는 1에서 그냥 실근을 갖죠. 자, 그럼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도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죠. 자, 0에서 중근을 갖고 1에서
식을 가지니까 0과 1을 딱 찍고, 자, 미분은 게 3참수예요. 3참수니까 이런 모양이 돼야 돼.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중근을 간다는 거는 이참수 모양처럼 중근, 이참수에서 중근을 가는 것처럼 얘가 스쳐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앞 시간에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감소 증가 표시해놓고, 자, F0, F0이래. X가 0일 때 Y는 지금 마이너스 K가 돼요. 그리고 X가 1일 때, 극값일 때 1일 때는 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얘를 도함수를 그려봅시다. 자, 그린다면 자, X는 0일 때 마이너스 K, 그리고 X는 1일 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자, 이때 문제가 이거예요. 자, 얘를요, K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찍어서 그려야 돼. 찍어서. 대충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요, 얘가 0, 지금 여기를 그냥 대충 마이너스 K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X가 0일 때까지 지금 뚫고 감소하다가 살짝 멈췄다가 1일 때까지 계속 감소해 나가는 거예요. 1일 때. 1일 때까지 감소해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여기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그리고 이게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해야 된다? y는 0 이상이어야 된다. 그럼 y는 0을 그려주고요. 이거보다 위에 빨간색 그래프가 오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얘를 올려요. 계속 빨간 그래프를 계속 쭉쭉쭉 올려서 어떻게? 항상 이게 위에 있거나 그냥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되고요. 지금 여기가 지금 0,0인데 1, 그러면은 여기 좌표는 1K-1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요 Y 좌표, 요게 항상 Y는 0 이상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어떻게 된다? K-1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넘겨버리면 K는 뭐예요? 마이너스 1 이하이다 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안 하고 넘겨볼게요. 답은 똑같아요. K가 마이너스 1 이하이다인 것 잘 기억해 두시고 지울 겁니다. 자, 얘를 안 바꿀 거야. 안 바꿔. 그냥 그 상태로 갈 거예요. 그 상태로. 그러면 얘는 줄게요. y는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이랑 y는 k 두 개의 그래프를 기울이는 거야. 위에 있는 거 미분하면요, 어차피 아까 미분했던 거랑 똑같아요. 왜냐? 상성만큼 차이 나니까 상성은 미분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얘는 12x 제곱을 묶으면은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아까랑 똑같은 그래프가 돼요. 그러면 위에 우리가 처음 그린 이 도함수를 굳이 지울 필요가 없는 게 돼요. 자, 얘는 살려두고요. 대신에 뭐만 바뀐다? 극값만 바뀐다는 거예요. 자, x가 0이면요, 여기다 0을 넣었을 때 x가 0이면 y값은 지금 0이 되죠. 그럼 x가 1이면 y값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봅니다. 자, 지금 이렇게 0,0을 지나고, 그리고 1, 지금 좀 안 맞지만 마이너스 1을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를 지나서 자, 쭉 감소를 하다가 여기서 살짝 멈췄다가 다시 감소를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야? y는 k가 빨간 거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럼 뭐야? 빨간 k가 아무리 높아봤자 요 점을 벗어날 수 없겠죠? 요 점은 뭐예요? 1,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거보다 딱 여기에 있거나 이거보다 아래에 있어야지만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아까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주고 싶은 거는
k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거면은 굳이 이항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좋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하시고 뒤쪽에 있는 속도와 가속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속도와 가속도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한 장 반밖에 안 남아서 속도와 가속도 한번 끝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와 가속도예요. 자, 미분단원에 뜬금없이 왜 속도와 가속도가 나오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속도라는 것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아마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속도가 뭐냐? 속도라는 건요, 이런 간단하게 시간분의 거리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야. 근데 사실은요, 시간분의 거리는 속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는 뭐냐? 시간분의 위치라고 하시는 게 정확하게 속도예요. 근데 얘도 간략하게 말한 거고요. 정확한 속도의 뜻은 시간의 변화분의 위치의 변화, 이게 바로 속도예요. 정확히 말하면 얘는 뭐냐? 평균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평균 속도.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만약에 시간이 1분 초라고 합시다. 시간이 1초일 때 위치가 지금 5였어요. 다음 시간이 3초일 때 위치가 15가 됐어요. 그럼 이때 물어볼 때, 이때 평균 속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해.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지금 3초에서 1초, 2초 동안 지금 10만큼 갔네? 그럼 속도는 2분의 10해서 5네. 이렇게 쉽게 계산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자, 시간의 변화니까, 이거 좀 끄고 할게요. 시간의 변화니까 3초 빼기 1초 씁니다. 위치의 변화니까 15 빼기 5. 이렇게 해서 사실은 2분의 10해서 5가 나오는 거. 이게 여러분들 속도예요. 평균 속도. 자, 그래서 이제 평균 속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평균 속도를 기호로 나타낼 거야. 기호.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자, 시간은 영어로 타임이죠. 타임이기 때문에 보통 t로 나타냅니다. 시간의 변화니까 아까 썼던 것처럼 처음에 측정할 때의 시간과 두 번째 나중에 시간, 그거를 각각 처음 시간을 t1이라고 하고요. 나중 시간을 t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위치도 여러분 처음이랑 나중에 대한 걸 할 수 있겠죠? 자, 위치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함수로 나타낼 거야. 위치 함수를 시간 t에 대한 함수라서 ft라고 보통은 나타내요. 그러면은 처음 시간 t1의 위치는 ft1이 되고요. 나중 시간 t2의 위치는 ft2가 되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식이 복잡해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한 발짝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의 변화 이렇게 쓱 지우고, 자, 시간의 변화는 처음 시간에서 나중 시간, 요소 이게 차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얘는 t2에서 t1을 뺐네, 이게 되는 거예요. 위치의 변화 역시 뭐냐?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ft2 빼기 ft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이제 슬슬 본 형태예요. 뭐냐?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할 때 나왔던 형태와 매우 비슷하거든요. 이 형태가. 자, 그러면 이게 한 번 더 씁시다. 우리가 되게 알기 쉬운 형태로. 어떻게 쓰느냐? 자, 시간의 변화였죠. 우리가 평균 변화율 할 때 평균 변화율은 x의 변화율분의 y의 변화율 이렇게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것처럼요. 자, 얘는 시간의 변화율 델타 t분의 지금
위쪽에 있는 거는 뭐가 되냐? 보통 위치는 x 보면 원래 함수할 때 y는 fx 이렇게 썼죠. 근데 t의 시간과 위치에 대한 함수는 보통 x는 ft라고 쓰거든요. x가 보통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 그래서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x다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게 바로 평균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 얘를 평균 변화로 해서 풀어 썼듯이 좀 더 자세히 풀면요, 델타 t분의 f에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 했었던 평균 변화율의 정의를 그냥 그대로 따라 쓴 거예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면은 평균 변화를 다시 한번 봐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뭐냐? 지금 t라는 위치에서 시간만큼 간 거만큼의 함수값 그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얘는 처음에 측정한 시작할 때의 시각에 대한 함수 위치, 얘는 나중에 델타 t만큼 시간이 더 경과했을 때의 위치에 대한 함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의하면은 평균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x로 나타낼 수 있고, 얘를 좀 더 자세히 쓰면 델타 t분의 함수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 평균 변화율이란 걸 할 때 뭘 얘기를 했냐? 평균 변화율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순간 변화율이었어. 순간 변화율. 자, 그럼 평균 속도에서 우리가 순간 속도로 가야겠죠? 순간 속도. 자, 순간 속도. 우리가 평균 변화에서 순간 변화로 갈 때 뭐만 붙였냐면요, 분모의 크기를 0으로 줄여줬어요. 한마디로 원래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 델타 x를 0으로 가까이 가면 이게 순간 변화율이었어. 그것처럼 평균 속도를 순간 속도로 바꾸는 건요, 똑같이 분모에 있는 델타 t만 0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델타 t만요. 자, 그럼 얘는 순간 속도가 되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단어에서 말하는 속도라는 거는 순간자를 생략하고 속도만 얘기한 순간 속도를 말하는 게 이 단어의 속도인 거예요. 따라서 얘가 순간 속도의 정의가 되는데,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여러분들 원래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가 f 프라임 x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f 프라임 x 기억나죠? 그것처럼요, 얘도요 f 프라임 t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지금 여기 지금 맞췄듯이 지금 여기 지금 맞춘 거예요. t에 대한 함수니까요. 그래서 순간 속도는 이제 뭐가 되느냐? 자, 아까 f란 함수가 뭐였죠? 위치 함수였어. 한마디로 위치 함수 ft를 t에 대해 미분한 게 바로 순간 속도, 그냥 속도라고 하겠습니다. 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속도가 되고, 또 속도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v라고 나타냅니다. v. 속도는 v라고 나타내는데, 자, 그냥 v라고 쓰면 여러분들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보통 어떻게 쓰냐? vt 이렇게 쓰시면 돼요. 뒤에 있는 요거는 속도라는 속도 알파벳, 지금 단어는 까먹었어요. 자, 속도를 나타내는 v를 뭐냐? 함수로 나타낸 건데, 괄호가 있으니까 함수로 나타낸 거예요. 함수로 나타낸 건데, 그에 대한 변수가 뭐다? 변수가 t, 시간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속도 함수는 위치 함수를 미분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단원이 속도와 가속도예요.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가속도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가속도. 자, 일단은 평균 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가속도라는 거는 원래 정의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정도예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위에 봐봅시다. 위에 선생님이 일단 말만 해놓고 이제 실제로 썼던 건 지웠나요? 원래 속도의 정의가 아까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냐면요.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속도를. 그러면 평균 가속도를 아까 위에 우리가 속도 나타낼 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시간 델타 t분의 속도가 변하는 정도. 아까 위치는 x였죠? x.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속도니까 뭐예요? 위에 델타 v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평균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평균은 별로 알고 싶지 않다고. 그는 순간적인 가속도는 뭐냐? 뭐죠? 앞에 델타 t를 0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v라는 건 아까 속도에 대한 함수라고 했어요.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vt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된다? v 프라임 t가 된다. v 프라임 t. 그래서 뭐가 된다? 속도 함수 vt를 t에 대해 미분한 것이 바로 가속도가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참고로 가속도는 우리가 얘를 A로 나타냅니다. 근데 A가 뭐 엑셀레이터 이랬던 것 같아요. A인데 이제 A도 가속도가 함수이다 해서 가로 치고, 근데 변수가 뭐다? T다. 시간에 대한 함수이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지금 이 표가 조금 복잡하니까 옆에 잘 상자가 나와 있는데 이 상자를 한번 더 쓸게요. 자,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는요, 보통 우리가 x로 나타내고요. xt는 vt 이렇게 ft 보통 x로 나타냅니다. xt 또는 ft.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 x는 위치만 항상 바뀌어요. 뭐 x 그냥 x로 쓸 때가 있고 xt로 쓸 때가 있고 ft로 쓸 때가 있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위치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ft 이런 거 안 쓰고요. 그냥 무조건 xt로 다 통일을 시킬게요. 뒤에 t도 꼭 쓸 거예요. x자도 생략 안 하고요. 그런 다음에 위치에서 속도로 갑니다. 속도로 가는 거는 속도는 vt로 항상 통일할 겁니다. v라고만 쓰지도 않을 거예요. 얘는 뭐가 되냐? xt 위치의 미분이었어요. 위치의 미분. 그럼 x 프라임 t가 됐어요. x 프라임 t. 자, 여기가 위치 속도로 미분. 그런 다음에 속도에서 가속도로 갑니다. 가속도. 이것도 역시 미분이었죠. 미분이고 이 가속도는 at라 나타내고 얘는 뭐예요? 속도를 미분한 v 프라임 t였고요.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 있었던 속도를 다시 미분한 거죠. 속도를 미분한 거.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한 거를 다시 미분한 거야. 얘는 그냥 기호만 알아두세요. x 여기 보면은 프라임을 두 개 붙여요. 얘를 x 더블 프라임 t라고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호로만 위치를 두 번 미분했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번외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요. 지금 여기 지금 선생님이 칸줄을 좀 잘못해갖고 쓸 칸이 좀 부족한데요. 자, 여기서 속도에서 아까 우리가 뭐가 나왔냐면 속력이 나왔었어요. 속력. 아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였죠. 속력이란 건
뭐냐? 속도랑 속력의 차이를 여러분들 그냥 간단히 얘기해 보면요. 속도는요, 빠르기를 크기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있어요. 어느 정도 빠르냐? 시속 5km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게 원래 속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이 얘기할 땐 빠르기. 그 속력이 크기인 거야. 근데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뭐냐? 속도는 방향성도 있어, 방향.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시속 5km만큼 뛰어 그러면 보통 속력인 크기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앞이라는 방향, 그럼 앞이 있으면 뒤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앞으로 가는 걸 플러스라고 하면 뒤로 가는 걸 마이너스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방향성이 존재해요. 그리고 속력은 방향이 존재하지 않아요. 앞으로 5km/s로 가든 뒤로 5km/s로 가든 속력은 항상 크기, 5라는 크기에만 중심이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눈치챘을 거예요. 아, 속력은 뭐냐? 속력은 크기만이다. 한마디로 절대값이다. 그래서 속력은 어떻게 쓰느냐? 원래 우리가 속도를 vt로 쓴 것처럼 속력은 뭐라 씁니까? 절대값 vt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것들을 거의 다 우리가 알아본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거 잠깐만 봐봅시다. 자, 지금 요걸 읽어보면 실선 위로 움직이는 피 운동 방향 속도의 부호에 따라서 다음과 같다. 자, 운동 방향, 운동 방향, 운동 방향. 아까 운동 방향 이런 거. 속도는 방향성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도는 방향성 있어. 방향성 있으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플러스가 있다는 거는 속도가 플러스라는 거는 내가 원래 플러스는 양의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내가 가려는 방향인 거예요. 얘는 양의 방향으로 가니까 위치가 점점 양의 방향으로 간다. 위치가 양의 방향으로 간다는 건 위치가 증가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아, 속도가 플러스면은 위치가 증가한다. 거꾸로 위치가 증가하면은 속도는 플러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위치가 음의 방향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아, 위치가 감소한다. 그 위치가 감소하면은 V가 음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V가 0인 거 왜 안 말했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도함수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0일 때 증가 감소 판단할 때 이야기를 혼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금방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1번을 가봅시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 시간에서 T 위치가, 자, 여기서 보면은 X라고만 나와 있죠? 선생님이 항상 통일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안 쓰고 헷갈려. XT라고 쓸 거예요. 3T제곱 마이너스 12T이다.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속도 VT는 X 프라임 T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6T 마이너스 12. 그리고 가속도 AT는요. 다시 V 프라임 T가 되죠. 그럼 위에 있는 6T 마이너스 12를 미분하면 6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t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t가 1일 때 속도가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t가 1을 대입하면은 t가 1일 때 가속도가 나오는데, 자, 위에 거 v1은 대입한 뭐예요? 마이너스 6인 거예요. 자, a1은 자, 상수함수죠? 그냥 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마이너스 6, 가속도는 6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을 말해보자.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야. 아까 V라는 게, 보세요. VT가 0보다 크면은 양의 방향으로 갔어요. 양의 방향. 가던 대로 가는 거예요. VT가 0보다 작으면 음의 방향으로 갔어요. 그럼 이 말은 뭐야?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가 항상 지금 여기서 다항함수를 다룬단 말이야. 다항함수를 다룬다는 거는 양의 방에서 음의 방향으로 가려면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무조건 VT가 0인 부분이
이 부분을 거쳐야지만 양에서 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양의 방향에서 VT가 0인 데를 지나야지만 음이 되고 아니면 음인 데서 V'T는 0을 지나야지만 양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운동 방향이에요 지금. 운동 방향 바뀔 때에는 뭐예요? VT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VT가 0이 되는 거 생각해 보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럼 VT가 0인 거 해봅시다. 아까 VT는 6T 마이너스 10인데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T는 몇이에요? 2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2번도 한꺼번에 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2번. 자,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25m 위 높이에서 20m/s의 속도 수직으로 던져 올린 물체의 t축 높이 x가, 자, 이것도 그냥 항상 이렇게 쓰라고 했죠. xt는 저기 뭐냐, 차수별로 쓸게요.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입니다. 이때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각,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사실 얘는 여러분들이 위치니까 얘를 2차 함수로 해서 이렇게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5는 마이너스 5에 t 마이너스 2의 제곱에 지금 플러스 45다. 이렇게 해서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치가 최대인 걸 구하는 거니까 최고 높이. 하지만 우리는 이게 아니라 미분을 이용해서 풀는다는 얘기예요.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거는요, 얘가 지금 위로 지금 쏘아 올렸어요. 그럼 위로 쭉 쏘아 올렸다가 어느 순간 점을 찍고 아래로 가죠. 한마디로 위로 쏘아 올린다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하면은 위치가 지금 양의 방향으로 증가했다가 뭐예요? 음의 방향으로 다시 내려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바뀔 때, 이때 뭐예요? 이때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양의 방향일 때는 속도 VT가 0보다 크다 그랬어요. 음의 방향일 때는 VT가 0보다 작다 그랬어.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다? VT가 0에 있다. 이때 운동방향이 바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VT가 0인 글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VT 구해봅시다. VT는 X'T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이 되죠. 이건 좀 지울게요. 겹치니까. 얘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따라서 T는 뭐다? 2다. T가 2일 때 위치 X2인 거예요. X2는 대입해보면은 4 마이너스 20에다가 5 플러스 20 45가 되겠네요. 아까 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물체가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 물체가 지면에 닿는데요. 지면에 닿는다는 건 뭐예요? 위치가 0인 거예요. 위치가 0. 그러면은 위치가 0. 색깔을 바꿔봅시다. 위치가 0. xt가 아까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였는데 얘가 0일 때에 시간을 구하고 그때 속도를 구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 되죠. 그럼 얘는 t 마이너스 5 곱하기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따라서 t는 마이너스 1 또는 5인데, 자, 시간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5인 거예요. 따라서 t가 5일 때 vt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여기다 5를 쑤셔 넣으면은 마이너스 50 플러스 20이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0. 뭐 속도를 정확하게 구하려면은 단위값 써서 미터 퍼 세크 이것까지 써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잠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자, 다 푸셨나요? 해봅시다. 문제 1번. 시선 위로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위치 xt가 이렇게 됩니다.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4t. 이때 다음을 구하시오. 속도와 가속도 미분합시다. x't 한마디로 vt는 t제곱 마이너스 4고요. 자, v't 한마디로 at는 2t가 되죠. 이때 t는 3에서니까 3만 수셔내면 된다. 3 수셔내면
V3은 뭐가 됩니까? 5가 되죠. 그리고 A3은 뭐가 돼요? 6이 되죠. 자, P가 운동방향을 바꿀 때 운동방향을 바꾼다는 건 뭐예요? 속도가 0일 때라 그랬죠. 자, 이게 0이니까 자, 얘는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니까 T가 마이너스 2 또는 2인데 T는 음수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T가 2. 그 시간은 2다. 끝!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2번을 풀어봅시다. 자, 화성의 수평인 표면에서 10m/s의 속도로 수직으로 던져 올린 T초의 높이 x가 이렇게 돼 있다. 해봅시다. 자, xt가 10t-2t 제곱이에요. 자,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각과 그때 높이를 구하시오라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한 것처럼 일단은 vt를 구해야겠죠. vt는 x't니까 마이너스 4t 플러스 10.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건 v가 0이라 그랬죠. 얘가 0이니까 따라서 t는 몇이에요? 2분의 5가 돼요. 그러면 요게 높이니까 따라서 x 2분의 5는 아이고 더럽네요. 2분의 5 하면은 25에다가 2분의 25 그러면은 2분의 50에다 2분의 25니까 2분의 2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시간과 그때의 높이는 답이 이게 됩니다. 두 번째, 화성의 표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 표면에 닿는 거니까 얘가 0인 거죠. 그러면은 얘를 마이너스 2t로 묶었을 때 t-5가 되니까 따라서 t는 0 또는 5가 되니까 뭐예요? 0이면 안 되니까 다음보다 5다. 따라서 두 번째 거는 t가 5일 때가 답이 되고 이때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v5는 5를 대입합니다.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잠깐 여기 지울게요. 마이너스 4t 플러스 10이었으니까 t에다 5를 대입하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10 단위가 쓰면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속도와 가속이 끝났고요. 여러분들 밑에 생각 넓히기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도전 문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풀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끝이고 미분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부정적모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